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테스트까지 했거든요. 혹시라도 소음량이 작으신 분들은 좀 키워주시고 어떻게 좀 음질이 좀 많이 나아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하셨을 길을 위해서 다 같이 보는 앞에서 이 마이크 탭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안 떼지네. 네, 뗐습니다. 네. 네, 박재훈님, 반갑습니다. 부영삼님, 안녕하세요. 아, 이 마이크 때문에 방송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2월 16일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블룸을 까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희 방에 앨범 너구리 방에 계셨던 분들 아침에 좀 소동이 있었죠. 제가 그래서 혼내줬습니다. 막 이렇게 막 육두문자 써가지고 혼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혼란을 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조차도 예, 낚였습니다. 다시 한번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분이 안 풀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다. 앨범 너구리는 왜 로커스를 투자했는가 뭐 이런 거 하고 질문이 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편하냐고 평단이 그렇게 낮냐고 좀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평단이 뭐 낮고 높고를 떠나서 이제 어쨌든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블룸 테크놀로지의 수학 분석을 그냥 정말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냥 팩트만 놓고 보자 이겁니다. 일단 강점은 좌측, 프랭스, 빵빵한 국내 어드바이저하고 임원들, 그리고 임원들이 움직이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기술력은 뭐 더 이상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아요. 그죠? 그리고 팔콘 X. 가장 강력하죠. 그리고 아직 팔콘 X가 갖고 있어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기회. 이 시장의 기회는 뭐 여러분들 오늘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랜만에 막 불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비트가 거의 저 이렇게 막 많이 오른 걸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요. 비트가 24시간 동안 10%나 올랐습니다. 뭐 거의 이런 걸 불장이라고 하나요? 요즘에? 뭐 저희는 더한 불장들도 봤죠, 그죠? 어쨌든 뭐 일주일 그래프를 봐버리면은 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비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네 어쨌든 제가 관심 있어하는 토큰과 코인들이 네 완전히 시총 9위로 폴링오는 자리 잡았죠. 거의 1,800원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방송 시작하면서 이게 1,300원이었어요, 그죠? 솔라나도 마찬가지 22,000원이었는데 뭐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근데 왜 이것만 안 올라가냐?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왜 지금 이거 갖다가 1위 1비 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왜 공식방에 링크 안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불장을 통해서 예, 월가도 진입을 했고 불장도 지금 와 있고 그리고 2024년에 반감기가 있고 그 이후에 다가올 상승장 1분기 상승장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 기회예요. 아직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예. 어쨌든 간에 제일 아쉬운 거는 뭐 이게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주요 임직원분들만 알고 있는 거고 뭐 사실 웨비나에서도 이제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본 홀더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케팅하고 운영 능력, 뭐 이 운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알밤 네가 하면 뭐 얼마나 더 잘하겠냐 뭐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웨비나에서도 그냥 애초에 검열할 걸 검열해 버리고 이렇게 진행하면 좀 더 그런 건 뭐라고 해야 될까 기대를 안 하게 되지 않았을까 굳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물론
그 유일하게 2주에 한 번씩 해주는 웨비나를 그렇게 꾸준히 해주는 재단 자체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예. 더욱이나 예, 더욱이나 한국말로 해주잖아요. 한국말로 해주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그런 재단은 제가 진짜로 한국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뭐 네가 본 게 다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근거를 해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그래서 계속 보면 이 위협은 이제 다른 블록체인이 블룸의 그 기술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엄청난 위기가 오겠죠. 그 약점하고 위기 자체가 사실상 다른 블록체인들에 비해서 크지가 않아요. 강점들이 엄청난데 지금 이걸 그냥 세 줄로 요약해서 그렇지 기술력하고 팔콘 거기다 어드바이저 이거는 정말로 다른 어 다른 블록체인 기업들이 갖고 있지 못한 엄청난 강점이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가격으로 뭐 얘기하는 거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없는 짓이에요. 의미가 없는 짓 그거는. 예. 그래서 이렇게 수업 분석을 해보면 엄청난 회사 이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여기 밑에 보시면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혹시 채팅 가능하신 분들 계시면 네 마이크가 좀 괜찮으시나요? 이제 이게 네 뚜이두치님 안녕하세요. 박한상님 안녕하세요. 네 토마르님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어떻게 좀 그래도 예전보다 괜찮으신가요? 네, 안 괜찮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하는데 알려주세요. 채팅으로. 네, 아무튼 어 해서 뚜이두치님께서 알벤케인이라는 사람은 진짜 유명한 사람 맞나요? 네, 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 알벤케인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이제 좀 컨텐츠도 있는 블록체인 회사에서 어드바이저 역할을 되게 많이 하셨고 그것은 트위터나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를 가시면 어떤 그 레퍼런스가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소리가 작다고요? 아, 네네. 그래서 예, 예. 화면 안 줘요. 이제 카메라까지 사게 생겼네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가격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없는데 뭐 아직 그 확신이 안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확신이 들었다고 하면서 가격이 흔들린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그냥 마음 편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제가 지난주에 잠깐 루나하고 네, 비교를 했었지만 뭐 위믹스도 재상장을 했는데 상장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상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공식방에 뭐 신규들 들어와 봤자 사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그렇게 단기간에 올라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상장이 문제가 아니면 음? 뭐가 문제냐? 한국 거래소의 상장에 대해서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 시장이 변한 걸로 봐서 예전에는 뭐 상장피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실제 비용 실비라고 하거든요. 그 블록체인을 상장시키고 뭐 계속 운영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는 어쨌든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래소에다가. 그러니까 그 상장비 가지고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알면서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예. 뭐 상장비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든 지금 원화 거래소들은 엄청나게 정부 눈치를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수사 중인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고팍스가 기사에 나왔는데 이거 뭐 바이낸스가 2대 주주가 되니까 고팍스를 누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이건. 오늘 드리는 건 다 개인적인 겁니다. 특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고팍스가 바이낸스가 2대 주주가 돼가지고 이제 뭐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하면서 갑자기 상장피를 딱 펼쳐버려요. 코팍스가 상장을 시키면 얼마나 했다고. 그죠? 아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는데
그 뒤에서는 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뭐 원화거래소에 대한 상장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해외 거래소는 지금 어쨌든 그 임직원들끼리 얘기를 해서 아마 타이밍을 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일대주주가 됐나요? 뭐 어쨌든 바이낸스랑 손잡고 한다니까. 그러죠. 부산 거래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산도 처음에 후오비 글로벌, 바이낸스, FTX 망하기 전에 이렇게만 하려고 하니까 태클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2017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업비트든 뭐 빗썸이든 바이낸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냥 누르기만 했잖아요, 규제로.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원화거래소는 뭐 조금만 이슈가 있어도 상장을 이제 뭐 미룰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운영 능력이 거기서 조금 이제 좀 아쉬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었으면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하면 어땠을까? 다른 좋은 것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좀 아쉬운 면을 빼고는 뭐 저는 완벽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그럼 너는 어디랑 비교해서, 알밤너구리 너는 어디랑 비교해서 그렇게 좋다고 생각을 하냐? 그거는 뭐냐면, 제가 2022년, 작년에 블록체인 누리단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한 30개 정도 회사, 30개 좀 더 되는구나. 근데 뭐 30개에서 40개 사이에 블록체인 회사들이 한국 이게, 잠시만요. 인터넷 키사라고 하는 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기업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은 10배수든 20배수든 기업들이 계속 이 블록체인 누리단에 채택되기 위해서 뭐 이력서 같은 걸 넣겠죠. 거기서 이제 추려진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만 보더라도 블룸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다 완성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회사들도 대부분 뭐 이오스나 이더리움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나름 블록체인 관련해서 기업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곳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블룸의 입지가 저는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40개 회사를 모두 다 체험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3개의 회사를 직접 체험을 했고, 이 블로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미팅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블록체인 기술력은 어느 정도고 왜 코인 얘기는 안 하냐.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계신 분께서 이제 그 CTO 분이셨는데, 뭐 블록체인만 얘기를 해야지 코인을 얘기하면 뭐 이렇게 대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블록체인을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말을 해놓고, 그럼 거기에 대한 공공재 수익은 또는 보상을 뭐 해줘야지 사람들이 퍼블릭으로 이용해줄 거 아니냐. 코인이 없으면은 결국엔 본인들 기업에서만 운영하는 그런 그냥 프라이빗 블록체인 아니냐. 뭐 그게 의미가 있는 거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제가 반말한 건 아니고. 그런데 조곤조곤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아쉬운 건 그거죠. 뭐 코인을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아직도 우리나라 정부하고 이 시장하고 엄청나게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그건데, 지금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런 기업들을 제가 보니까 블룸이 엄청나게 돋보여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거고, 제가 오늘 입은 티는 이게 영지식 증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식 증명에서 지식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미나 프로토콜이라는 회사 옷인데, 뭐 저 안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컨퍼런스를 많이 다니시면 이런 옷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가방하고. 그래서 올해는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데 좀 많이
둘러보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예, 누가 옷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력의 격차는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올 데가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해서 지금 이렇게 좀 견고하게 이 마음을 좀 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뭐 당연히 뭐 20원, 10원 다시 내려가면은 좀 짜증이 나겠지만 결국에는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이런 강점을 가지고 못 살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질문해주신 분이 저도 재단이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그 웨비나를 축소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전혀 문제는 안 돼 보이거든요. 근데 뭐 예, 어쨌든 뭐 로드맵상에 뭐 너무 뭐 일찍 발표를 했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진행할지 뭐 그게 공개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막말해도 됩니까? 욕만 하지 마십시오. 예, 예, 예. 제가 막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아, 잘 모르겠네요. 예. 이거는 뭐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뭐 어디에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예, 힐링조님께서 제가 막말을 했다고 하면 제가 뭐 언어를 순화시킬 거고 뭐 만약에 다른 얘기면은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갖고 이거 가지고 못하면 이제 진짜 제가 말했죠 똥멍청이라고. 이렇게 팔콘이 움직여주는 순간에는 예, 진짜로 그 가격은 고려 요소가 안 돼요. 저 호객꾼이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호객꾼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어 이게 지금 제 방송이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로커스로. 지금 구글에 로커스 검색하면 제 영상만 뜨거든요, 지금. 예. 제 영상만 뜨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미리 선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그래서 뭐 호객꾼이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어요. 단 저는 이것들이 진행이 올해까지 이게 안 된다. 예? 뭐 재단에서 얘기한 것들이 올해까지 안 된다 하면은 저도 지금의 스탠스는 갖고 있지 않겠죠? 방송을 통해서 어떤 불만을 표출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털어버리고 다른 데 전용을 한다던가 네네 삐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가격으로 어쨌든 보여주고 무언가 진짜로 시장에서 로커스의 그 저력을 보여주는 순간 이런 말들이 싹 사라지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힐링존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오해도 뭐 받을 걸 각오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 처음부터 다시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처음부터 책갈피 해놓은 거 볼게요. 아니 떡상할 줄 알고 월가하고 계약한 게 마이너스 11%를 찍고 그죠? 찍었어요. 예? 뭐 마이너스 11% 정도야 뭐 애교죠, 그죠? 예. 자, 그다음. 아니 지금 시장이 여기는 연차 채용 불이행인데 우리는 호재들이 가득해 막 어디도 갔다 오고 해외도 갔다 오고 막 조금 있으면 뭐 폴리곤도 들어올 것 같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는데 얼마나 열받으면 뭐 이렇게 둘이 지금 얘기를 해요. 투자자 두 명이서 지금 우리 같죠? 예.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총을 막 쏴요. 막 욕도 나오죠 그냥. 뭐 등신 들이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11.3%였던 게 방에서 나옵니다. 아니 이제 이 정도면은 올라갈 줄 때가 됐어. 그죠? 그랬는데 예. 마이너스를 안 지워요 앞에.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겁니다. 마이너스 19%까지 찍어버립니다 그냥. 아니 이게 답답한 거죠. 호재 가득하고 뭐 진짜로 막 뒤에 팔콘도 있고 시장 조사도 다 했어. 회사도 믿을만해.
그리고 회사에서 딱히 뭐 거짓말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근데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사람하고 이 주인공하고. 예. 그래서 이제 예. 어디까지 오냐면 이건 이제 약간 블룸 본사의 느낌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투자자들을 모아갖고 투자를 했는데 시장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예측한 대로.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기다리라고 예, 설득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 예. 투자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투자금 매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건 실화잖아요. 예, 489% 예, 로딱 유유히 끝내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저는 이게 1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느려지면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운용 능력이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뭐 그때 되면은 뭐 또 방송을 뭐 어떻게 하겠지만 저는 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예,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 메타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게 실제 영화가 각본된 것도 있겠지만 실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거와 우리가 기대한 거랑 시장이 무조건 예, 평행하게 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자의 마인드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예, 기다리실 수 있는 거예요. 맨날 뭐 단톡방에 얘기하면 뭐 합니까? 예. 보세요. 우리는 개개인이 그냥 뭐 그게 5년 전이든 뭐 어제든 우리의 판단으로 샀어요. 근데 우리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예를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뭐 전재산 몰빵한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도 본인의 판단인 거고. 예, 근데 지금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예? 개발자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블룸이. 예. 그 4, 50명이 미치지 않고서야, 예. 어쨌든 간에 그 회사에 붙어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월급을 안 받고. 어쨌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블록체인 회사가 한국에서는 좀 드물어요. 좀 규모가 큰 편이거든요. 예. 잠시만요. 역으로 생각하면 5년이나 되는 시간과 다이나믹 샤딩이라는 특허 출원 기간도 오래됐는데 수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들도 수두룩한 거래소에 못 알아보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요거 어쩔버디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요 얘기 하다가 제가 옛날에 거래소에 있을 때를 보면 블록체인에 깨어있는 분들은 맞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개발자는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증권사는 증권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먹고 삽니다. 예, 거래 수수료를 먹고 예.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도 알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로 정말 시절이 좋았던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거래소 일을 봤던 게 2021년이니까 그때까지 저도 블룸을 사기꾼인 줄 알고 일단 돌려보냈어요. 거래소에 있을 때. 왜냐면 그거를 처음 보는 순간 이게 바로 이해가 되더나요, 여러분들? 다이나믹 샤딩만 보더라도 이해가 되시나요? 예, 바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6개월 뒤에 다시 찾아갔어요, 제가. 이거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투자를 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거래소 사람들, 또는 은행원 분들, 펀드 매니저 분들도 특출나신 분도 많겠지만, 예, 안 그러신 분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기술력은 알아봤는데, 어쨌든 간에, 상장하려고 봤더니, 이전에 어떤, 좀 가슴 아픈 이력이 있어서 딜레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방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예, 제 방에서 편하게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제가 직접 그쪽 거래소하고 이제, 대화를 했던 내용까지. 그래서 어쨌든
어쩔버디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예,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예, 뭐, 로커스가 지향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로커스 뒤에 있는 어드바이저들, 특히 시장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어드바이저들이, 뭐, 예를 들어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예, 뭐, 해외 거래소부터 가고, 뭐, 또 로드맵들을, 본인들만의 로드맵이 있겠죠. 그거는 답답한 게 저도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예. 어쨌든 대충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 거래소들이, 예, 한 번에 그 기술을 다 이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년이라고 계속 5년 전에 다이나믹 샤딩이랑 프루닝이 개발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5년 전에 2018년도에. 그러면 2016년부터 계속 개발을 했다는 거겠죠. 블록체인이라는 걸 알고. 네, 이미 2015년에 이더리움이라는 게 시장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훌륭한 개발자분들께서 이제 쭉 개발을 하셔서 2018년부터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스타트 시점을 5년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작년,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된 겁니다. 작년 7월인가 8월에 팔콘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맞나요? 그때부터 스타트를 끄는 게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스타트를 끊는 게 맞고, 저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메인넷은 저는 충분히 됐다고 보거든요. 네, 메인넷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 네, 어떻게든 정말 최악의 트랜잭션까지 견디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맨날 마케팅 못하고 그런다고 막 블룸을 깠지만, 오늘은 이제 블룸을, 예, 한번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놓고 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답답함이 아니고, 네. 그래서 소통 정말 잘해주죠. 예, 먹튀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자가 40명이 넘어요. 예, 현재 개발자가 40명이 넘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 드리던 말씀을 계속해서 나가면 우리는 그냥 털고 나가면 끝나요. 근데 이분들은 여기에 사활 건 거거든요. 예, 이분들은 여기에 사활 건 거예요. 이게 성공을 못하면 그 다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름 재단이 훨씬 더 우리보다 간절할 거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그냥 솔직히 마음엔 안 드는데 예, 조금 조심했으면 아예 이럴 일이 없었겠지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재단이 해달라는 대로 조용히 있으면 됩니다. 네, 네, 네. 지난번에 네, 제가 메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메일이 안 와가지고 네, 오늘 메일 보고 네. 그래서 아니 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로커스 방송을 하는데 불러면서 한번 불러가지고 인터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딱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허심탄회하게 지금 뭐 예를 들어 메인넷 준비하고 있다, 테스트하고 있다, 이걸 좀 더 가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진짜 소통 아닌가요? 그래서 다음 웨비나 때 여러분들이 청원을 내십시오. 저도 오랜만에 한번 더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저도 어쩔 버디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버리스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은 공식 계정에 남겨놨습니다. 꼭 다 같이 좋은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공식 계정. 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싶어요. 네, 그래야지 더 마음 편하게 네, 다음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게 진짜로 뭐 가격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이렇게 막 마음 불편하게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있으시면 또 가격 올라가면 또 가격 올라간다고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계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보면 네, 그대로 이게 좀 이더 스캔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뭐 홀더는 조금 뭐 빠졌는데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뭐 커뮤니티 점수도 있지 않았냐. 자,
지금부터 제가 예전에 이제 거래소 일을 했을 때 기준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기준은 정말 달라졌을 건데, 어, 커뮤니티 점수도 당연히 있고요. 실제 그 거래량이 얼마나 있었는지 온체인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온체인 데이터는 거래소 다른 거래 타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서 그 오더북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런 이더 스캔상에서 안 보이는 그런 거래들을 말고 실제 이런 스캔상에서 볼 수 있는 실제 거래량도 보고요. 예, 그런 커뮤니티도 봅니다. 왜냐면 거래소는 예, 뭐 그 상장피 한번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가격이 많이 상승할 코인이 와야 거래소도 좋아요. 근데 그런 조건들은 이미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아무리 옛날 기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옛날 기준에 지금 10배가 더 확장됐 10배는 더 있어야지 뭐 합격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도 이 정도 점수면은 커뮤니티 측면이나 이런 온체인 데이터 측면에서나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서틱 기준도 우리가 제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5초만 투자하시면 이더리움 0.1개 하고 이더리움 0.1개 하고 5초만 있으시면 코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5초도 안 걸립니다. 저한테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냥 컨트롤 CV에서 만든 전송만 되게 하는 그런 코인인 거고요. 예? 그건 그냥 전송만 되게 하는 코인인 거예요. 이 거래소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서틱이라는 것도 보지만 오딧을 합니다. 오딧. 이 코인이 얼마나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오딧이라는 게 검토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서틱도 예, 굿 떴죠. 근데 이게 이더리움 기반인 거예요. 이더리움 기반, ERC 기반인 거예요. 서틱 자체가 이 서틱은 그렇죠. 뭐 랭크도 66이면 나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어쨌든 메인넷은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틱 같은 게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상장시키는 거는 ERC20으로 상장시켜야 될 테니까 아마 이 보고서들이 다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재단이 좀 이렇게 뭐 빨리빨리 그 호재들을 뭐 호재를 지금 상황에 뭐 녹인다 안 녹인다를 떠나서 오히려 그렇게 뭐 발표 안 하고 그러는 게 더 믿음이 가는 거고요. 다른 데는 없는 것도 있다고 맨날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저희 방에서 어떤 분께서 저희 방에 제 알밤 너구리 방에 어떤 분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뭐였지 어떤 편을 이렇게 한번 보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뭐였지? 그것이 알고 싶다 무슨 비브라늄이었나? 뭐 어쨌든 그런 편이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거 같다가 막 어디랑 MOU 맺었다고 하면서 엄청난 사기를 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뭐 예,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기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런 짓은 하지 않으니까 더 이제 안심이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스트 트레이드 토큰은 링크로 변했네요. 여전히 이 고래는 네, 이 로커스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1.5%로 떨어진 건 그 시총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개수는 오히려 더 늘은 것 같아요. 뭐지 이거? 11억 4천만 개. 갑자기 처음 보는데 밸런스는 이 로커스 관련해서 1100만 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로커스를 잘 홀딩하고 있고요. 그리고 팔콘X, 잘 들고 있습니다. 팔콘X 여전히 잘 들고 있어요. 그 아래로 9개 쭈루루 아직도 잘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굳이 우리가
그 방에서 시끄럽게 막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당연히 그냥 원화거래소에 상장이 됐으면 좋겠는 이유는 거래가 너무 편하잖아요. 지금도 제 블로그에 어떤 분께서 이거 어떻게 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도 하고 싶은데 이게 그 코린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코린이라고 하셨어요. 코린이시기 때문에 이게 뭐 이더리움을 업비트에 사가지고 막 보내야 되는데 캐셔리스트로 그죠? 그것 자체가 멘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나중에 만약에 뭐 원화거래소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메타마스크 지갑 등록하시는 법을 배우시면은 그때 다시 오셔라. 그렇게 이제 막 댓글로 막 남긴 게 있거든요. 근데 코리인들한테는 너무 어려우니까 아싸리 그냥 원화거래소에 상장하는 게 거래하기 편하잖아요, 제가. 지금도 저는 사모으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김현철님, 알밤 너구리 방이 따로 있습니다. 방장은 제가 아니고요. 네, 방장은 제가 아닌데, 어쨌든 제가 방을 하나 파놨습니다. 거기서는 정치 얘기 빼고 다 하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제 방송이 항상 횡설수설 하지만 중간에 채팅 보고 그러느라고 횡설수설은 하지만 오늘 이 한 장의 그림 가지고 보면 이거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코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 주제로 얘기를 했느냐? 어떤 분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짜증나는 그러니까 취조당하는 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저의 그 제 주관을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분한테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전 방송 보고 오셔가지고는 뭐 마이크가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듣기 싫으셨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총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진짜로 그냥 마음 편하게 계셨으면 좋겠죠. 중간중간에 체크해야 될 거는 뭐 솔직히 웹이나야 이전 거를 제가 다 돌려봤을 때도 기술에 관한 거는 맨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정확하게 어떤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알려지진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다른 분들께서도 질문을 하실 때 좀 더 그런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로커스는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고 아니 이거 뭐 이게 되냐 난 여기서 털고 나갈란다 뭐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계속 공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식 하시던 분들 많잖아요. 코인 하시기 전에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 방송을 안 하는데 주식을 갖고 있긴 하죠, 저도. 근데 어쨌든 그 주식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대가들의 책을 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블록체인 공부했듯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이시죠. 그리고 워렌 버핏 그 이 두 분 거를 제가 제일 많이 읽고 코스톨라니 책도 많이 읽었어요. 주식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다 어쨌든. 그분 세대 때는 아직 이게 없는 거고.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어, 어쨌든 그분들이 얘기하셨을 때 세 분 다 공부 안 하고서 투자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알밤 너구리 너도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서 무슨 공부냐? 아니에요. 저희는 항상 똑같이 뭐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자 이 이더리움은 레이어 1 코인은 바탕화면이고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레이어 2 이런 게임들이 레이어 2입니다. 이렇게 쉽게 쉽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계속 안착이 되고 이게 블록체인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앞으로 이 블록체인으로 뭘 할지가 제가 얘기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게 느껴질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 방송 보고 그냥 희망회로만 돌리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폴리곤 쭉 가고 있죠. 힐링존님. 네, 폴리곤 쭉 가고 있습니다. 폴리곤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 또 잊어버리셨죠? 댐레이더. 그리고 댐레이더하고 토큰 터미널. 계속 보세요. 어떤 토큰들이 제일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 시장에 로커스가 알려지는 순간에는 똑같이 이 호재들이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안 들어옵니다. 지금 못 들어와요. 힘들어서.
그리고 뭐 단타 치는 사람들 뭐 자꾸 욕하시는데 그거 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타 치게 놔두시면 돼요. 그걸 이런 예? 자유시장 논리에서 단타 치고 그런 사람을 왜 모욕을 하고 그러십니까? 단타 치는 사람도 존중해줘야지. 예, 그건 진짜 쓸데없는 걱정이고요. 자, 보세요. 폴리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폴리곤이 현재 지금, 네, 덱들 중에 정말 활발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그 지금 제가 이전 웨비나 때 말씀해 주셨던 그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폴리곤 재단은 이제 그 수수료를 재단에서 어느 정도 디파짓 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낮게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대충 부사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폴리곤 수수료를 그 한번 이렇게 그 뭐라고 하지 인하한 적이 있어요. 수수료 인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비탈릭 부테린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스비를 줄인다. 노드를 운영하는데 가스비를 일방적으로 줄인다. 네, 여기 있네요. 이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부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계속 찾아는 보겠지만 이 보시면 하드포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폴리곤 네트워크 수수료 변동폭은 거의 50%까지 감소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본인들 마음대로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됐다고 하면 이더리움 수수료도 확 낮출 수가 있을 거예요. 이더리움 지금 한 번 전송하는데 아직도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소장님의 말씀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내용을 이번에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블록체인에 대한 미래를 그릴 수 있고 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성견지명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제 말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그 1%의 변수가 1%의 변수가 모든 걸 그르칠 때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 리스크가 크게 없죠. 그래서 네. 조금 더 이제 운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해진다고 하면 뭐 더 이상 위크니스도 없어지는 거고 네. 메인넷이 런칭되는 순간 기술적 초월의 위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메인넷을 올해 안에 최대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까지 기다려보는 겁니다. 우리는. 네. 아직까지 따라올 코인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희망회로를 한번 돌려보면 저 마케팅을 왜 신경을 안 쓰나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그 체급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토큰들하고. 그래서 폴리곤이나 솔라나를 보시면 제가 오늘 마이크 세팅이 급하게 돼서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준비를 못했는데 자 2021년 11월 30일 날 그레이스케일이 솔라나 신탁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때 솔라나의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네. 이더리움의 대악마 솔라나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으로 나왔다. 자, 12월 1일입니다. 솔라나 가격 볼까요? 솔라나 가격을 한번 보자고요. 자, 모두 2021년 12월. 네, 그쵸? 맞죠? 네, 제 기억이 맞죠? 제가 이때 털었으니까. 네. 보세요. 이때부터 이제 이더리움에 대항할 거라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손을 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전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네. 이전에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됐죠? 네, 이게 이렇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어쨌든 이때부터 병목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랑 비슷한 TPS를 이더리움보다 조금 더 난 TPS를 밖에 못 보여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폴리곤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다고 22년도에 이렇게
됐는데 아마 이 전부터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코인들은 차트가 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때 손을 냈다고 한 거지 이전에 그레이스케일은 1등 회사였고요. 그때 2, 3등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점핑 트레이드, 점프 트레이딩, 뭐 3A 에로 뭐 이런 회사들이 어쨌든 담궜기 때문에 이런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폴리곤은 차트를 볼게요. 맨날 지겨우시죠? 지겨워도 희망회로를 돌려야 되니까. 아니 이게 지금 뭐 상장하고 나서 뭐 아무것도 못 보여줬어요 지금. 예? 언제 상장했냐면 2019년에 6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어요 이 코인 가지고. 근데 점점 덱들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치솟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이때쯤에 MM팀이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하는 그런 무슨 가격만 상승시키는 그런 MM이 아니고 진짜 접근성도 좋게 하고 여기저기 상장하면서 마케팅도 같이 해주는 네, 그런 행보를 펼쳤고 자 솔라나와 다르게 어쨌든 둘 다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마켓 MM을 쳐버렸는데 이 결과가 보여주는 게 폴리곤은 어쨌든 빵빵하게 예, 기술적 네,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폴리곤은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가격이 솔라나처럼 이렇게 팍 주저앉아서 못 올라가고 있지 않고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보는 거냐면 네,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기존의 자료들도 다 나오는 거고 뎁 레이더에 뎁들이 얼마나 있는지 네, 뎁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서 직접 보면 네, 이 자료들이 다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저가 많으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고 그 유저들이 실망하지 않고 하는 이상에는 가격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네, 다들 우울해 하시면서 왜 안 올라가나 이런 생각만 하시는데 당연히 세상은 로커스를 몰라요. 아직 메인넷도 안 된 그냥 ERC20 코인이에요. 그거를 빨리 예, 진행해 줘야 빨리가 아니라 이건 그들의 그 로드맵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순간 예,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예, 진짜로 만약에 진짜로 뭐 솔직히 말해서 저도 반반인데 어떻게 뭐 계획대로 다 되겠습니까마는 이 뭐야 폴리곤이 이 로커스 랩으로 붙어버리는 순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하게 예,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마크킴님 최근 매입하신 분들 부럽네요. 네. 박한상님 원화거래소 상장 목표는 가격보단 다른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재단에서 무언가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또 표출하는 것 같고요. 네. 김현철님께서 단톡방 제가 요거 끝나고 링크를 여기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네, 올려드릴 거고. 혹시 로커스는 TPS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시나요? 제가 봤을 때 TPS 그때 3천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그 3천 나오는 TPS를 보여주는 순간 이게 2019년이에요. 2019년 12월 달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의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지금 이 상태에서 블록들도 많이 안 쌓인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는 거는 100만 TPS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죠. 그래서 그 극한의 상황 트랜잭션이 100만 건 이상 나오는 그 환경에서 TPS가 제가 봤던 게 1800이었나 2000인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봤던 게. 그리고 네 맞습니다. BC카드가 3000대 맞습니다. BC카드가 2에서 3000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커스 재단에서 블룸 재단에서 얘기하는 게 CBDC로 활용될 수 있는 블록체인은 자기들 거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BC카드는 여러분들 카드 회사가 아니라 핀테크 회사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BC 마스터카드는. 어쨌든 그것도 블록체인 알고리즘을 활용하지 않을 뿐이지 똑같이 포인트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결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어쩔버디님께서는 참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러커스는 카드 결제뿐 아니라 담을 것들이 많은 레이어 1일 텐데 안정적으로 TPS가 뽑힐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그 이상의 그 극한의 상황에서 지금 메인넷을 아마 테스트 중일 겁니다. 그래서 완벽의 완벽을 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계속 불만인 게
이게 게임 체인 돌아가는데 좀 하지. 예, 좀 하지. 그래야 제가 탭을 만드니까. 이게 뭔지 나와야지 제가 빨리 준비하고 탭을 만들 거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닥달을 하고, 제가 닥달해봤자 뭐 소용없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거지. 지금 어쩔버디님께서 말씀하신 그 극한의 상황에서, 예, 분명히 이론상으로, 지난 웨비나 때 부사장님께서, 이론상으로 무거운 게임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리니지 같은 대작 게임들이 이론상으로 구동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구동이 되고 있는지 아마 뭐 어떤 엔진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크레타에서는 계속해서 게임을 이제 그 그래픽 작업하고, 그 엔진을 어떤 엔진을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게임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CEO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빵 터트릴 것 같아요. 크레타 게임 다 준비되고, 예, 로커스 로커스 체인은 레이어 1으로서 이제 역할이 다 충분히 해서 이 두 개를 테스트 한 다음에 한 번에 동시에 빵 뻗트릴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호흡은, 웨비나에서처럼 제가 아무리 이 방송에서 떠들어온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원망을 한다고 해도 그들의 호흡에 맞춰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개발자가 아니니까. 그것들이 이제 너무 길어지면 이제 지루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거지. 그 아쉬움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98% 만족을 하고 있고 2%가 아쉬운 것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 얘기로 나오면요. 예, 이 차트는 그냥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총이 20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고등어들도 잘 먹어 덤비다가는 날아갑니다. 뭐가지가. 지금 이 차트 자체가 전고점을 뚫어버렸네요. 그죠? 네. 뭐 차트는 제가 볼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다 보시는 이게 보면 전고점을 뚫었죠. 뭐 지금 상승장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떻게 조정되고 뭐 할지 모르겠는데, 피터 린치 분께서 그랬습니다. 조정은 항상, 예,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겁내면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 어쨌든 다시 이거 보시면 이 상태입니다. 지금 전 여기 있다고 봐요. 여기 있다고 봐요. 로커스가. 예, 로커스가 여기 있다고 보고, 폴리곤이 들어오는 순간, 왜 자꾸 폴리곤 타령을 하냐면 제가 폴리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네요. 이것도. 저는 어떤 코인을 사라고 조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산다고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을 코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관심 목록 빼고 암호화폐를 보시면 지금 어 레이어 2 코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게 폴리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코인 붙어도 좋아요. 다른 코인 붙어도 좋아요. 다른 코인 붙어도 좋기 때문에 뭐 폴리곤이 시총 9이기 때문에 폴리곤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폴리곤 들어오면 다른 거 안 들어오겠습니까? 레이어 2들. 지금 뎁레이더에 모여지는 뎁들이 와서, 지금 당장에 그 보시면 이 뎁레이더에 폴리곤 대비, 여러분들 폴리곤 대비 60페이지예요. 20 곱하기 60 하면 1500인가요? 제가 좀 이게 이런 거에 좀 약하긴 한데, 엄청 많잖아요. 이 탭이 1700인가? 아무튼 1500인 것 같은데, 보세요. 1500개의 탭이 같이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TPS를 활용으로 그 서버리스에 로서 작동하는 로커스의 노드들이 엄청 많이 필요로 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스테이킹을 하면서 그 스테이킹 보상을 받게 되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더리움이 미리 보여줬어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런, 예, 이런 건 아니겠죠.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거든요. 막 이게 로커스 조그만 기계들을 여기다가 싹 갖다 놓고 꽂아가지고 노드를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 웨비나에서는 스테이킹 방식으로 토큰만 갖고 있으면, 뭐 노드가 뭐 노드 보상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노드가 이게 지금 다 채굴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쪽에는 메인 컴퓨터라고 해서 서버, 그러니까 이 지금 채굴된 것들을 채굴된 정보들을 모아서 뭐 몇 개가 들어가고 몇 개가 엉클블록이 나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뭐 실패하고 성공한 코인들을 이렇게 딱 그 정보들을 모으는 서버 컴퓨터가 큰 게 있어요, 한 대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래서 어쨌든 로커스 노드도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지금 이전 웹이나 영상을 보면 뭐 이런 그림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뭐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 그거는 뭐 블룸에서 자세히 알려줄 테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여러분들 제발 진짜 편하게 계셔요.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계시고, 마음 불편해봤자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들을 믿어주고 응원해 줍시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웨비나의 알밤 너구리하고 인터뷰 시간을 한번 가져주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면 아마 블룸에서도 제 방송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문님께서 제 방송을 보셨는데, 예, 뭐 요즘은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소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재단하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굳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 이전에 웨비나들 다 확인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진들만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뭐, 네, 그 사진을 보면 뭔가가 유추되긴 하는데 아직 그게 뭐 이렇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자세한 건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웨비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 저는 또 월요일 다음 주에, 내일은 미팅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질문을 요즘에 안 받고 있거든요. 하도 욕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가지고 아예 안 받는데, 그냥 질문이 있으시면 제 단톡방에 오셔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질문 땡땡 해놓고 이렇게 제목 적어 놓으시면 제가 그거 준비해서 네, 얘기하고 하는 컨텐츠로 계속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마이크 좋죠? 네, 마이크 비싼 거예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동안 음질 안 좋은 방송, 그래도 꾸준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좋아요 눌러주고 나가세요, 여러분들. 바이바이. 네, 여러분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빠이빠이.